길고도 짧았던 2023년의 마지막 주가 됐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손에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 팬들분께는 깜짝 선물과도 같은 기쁜 소식들이 참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다가올 아시안컵은 물론이고 2026년에 열릴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졌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 진출한 것도 모자라서 리그 우승을 다투는 팀의 완전 초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케인이 떠난 토트넘에서 갑작스럽게 캐팅이 되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완벽 부활해버렸고, 김민재는 독일 리그를 넘어서 유럽 최강을 노리는 그 유명한 레바민 중 하나인 뮌헨에서도 단숨에 1위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아버렸고, 이강인은 음바페, 네이마르라는 슈퍼스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웃으며 장난을 칠 정도로 높은 레벨의 세계로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던 황희찬까지 천재 감독인 과리졸라를 깜짝 놀래키면서 울버햄튼 최고 연봉 계약까지 맺었고, 또 즈베즈다 소속인 황인범이 다시 한번 챔스에서 과리졸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1득점 1도움 원맨쇼를 펼치기도 했죠. 살짝 관심에서는 벗어난 감이 있지만 올 시즌 최초로 유럽리그에 도전한 조규성도 덴마크 리그 전반기 베스트 11에 들면서 8득점 2도움을 올리면서 맹활약했습니다. 이재성, 오연규, 양현준 등 다른 선수들도 챔스 무대에 데뷔하면서 정말 유럽 각지에서 한국 선수들이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올해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 풍년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최고의 해가 됐는데요. 2023년을 흐뭇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올해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돌아볼까 합니다. 시계를 올해 여름으로 되돌려보면 가장 먼저 김민재의 이적설이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에게 리그 우승컵을 안겨주고 병역의 의무를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한 사이 프리미어리그의 유서 깊은 클럽인 맨유와 분데스리가의 절대적인 맹주 바이에른 뮌헨이 사상 최초로 한국인 센터백을 두고 치열하게 영입전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비현실적이었죠. 당시 맨유는 카라바오컵 우승과 챔스 복귀로 그때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상황이었고, 뮌헨은 리그 우승은 뭐 당연히 하는 팀이고 이번에는 챔스 우승까지 노리는 팀이었습니다. 바람, 마르티네스, 데리우트, 우파메카노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센터백 듀오가 양팀 모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맨유로 이적해도 바로 주전이 아니라 3순위가 될 거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핫한 리그라서 김민재가 맨유로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 맨유의 성적을 보면 뮌헨으로 간 게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로부터 반년이 지난 현재 김민재 위상은 맨유 3순위라는 말을 하이객으로 만들 정도로 완전 수직 상승해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키다가 현 시점 전세계 센터백 탑5를 발표했는데 김민재가 당당하게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매체는 순위에 발표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는 센터백을 평가하는 기준이 변했다면서 센터백이 주로 뛰어난 신체 조건과 공격수를 제압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던 시대는 지났다.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의 역할은 수비수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다. 현대 센터백은 빌드업의 중요한 톱니바퀴가 됐다. 후방에서 공격을 주도하면서 능숙한 볼 컨트롤, 정확한 패스,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의 역할이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의 시작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힌 5위는 리버풀의 반다이크였고 4위가 아스날의 살리바, 3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알라바, 2위가 맨시티의 디아즈였습니다. 그리고 이 쟁쟁한 수비수들을 모두 제치고 김민재가 현 시점 넘버원 센터백에 선정됐죠. 한국 매체? 아니죠. 해외 매체? 맞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을 차지할 때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그는 뛰어난 피지컬 외에도 기술적인 자질까지 겸비해 현재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올여름 뮌헨에 입단한 그는 이미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수 없는 멤버가 됐고 꾸준히 높은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또한 김민재는 수비 라인 조율에 탁월하고 리더십까지 발휘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김민재를 1위로 꼽은 이유까지 설명했는데요. 한국 선수가 전 세계 수비수 랭킹 1위라는 건 솔직히 한국 매체들에서도 본 적이 없는 평가인데 해외 매체가 먼저 이런 평가를 해주니까 더 인정받은 느낌이 나고 매우 뿌듯합니다.
투엘이 왜 혹사 논란을 무릅쓰고 김민재를 계속 선발 풀타임 출장시키는지도 확실히 알겠고요. 김민재 다음으로 화제가 된 건 이강인이었죠. 만년 스페인 라리가 강등권이었던 마요르카를 리그 중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스페인을 넘어 전 세계 클럽 스카우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이강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던 구단이 프리미어리그의 맨유, 토트넘, 아스톤빌라, 뉴캐슬, 울버햄튼, 번리 등 6팀이나 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탈리아의 나폴리도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프랑스의 PSG로 이적했죠. 그리고 이때도 김민재를 걱정했던 것처럼 이강인의 적응이나 주전 경쟁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괜한 걱정이었다는 듯 이강인은 엔리케 감독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프랑스 현지 언론이 이강인을 억지로 깔 때도 엔리케는 이강인을 굳게 믿어줄 정도였습니다. 이강인은 수준급 선수지만 라리가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다. 한국에서는 슈퍼스타다. 그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고 수비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며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수다. 그런 선수가 팀에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면서 최근 메스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극찬하면서 엄청나게 아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번 달 초에는 매우 뜬금없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르면서 이강인의 영향력을 제대로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구단 SNS는 물론 프랑스 리그의 공식 SNS에도 메인으로 등장해서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축하하는 글을 올렸는데 릴 소속의 공격수 조나단 데이비드와 나란히 축구 게임을 즐기는 이강인의 그림을 올렸고 또 선수들이 트리를 꾸미는 듯한 그림에도 이강인이 떡하니 센터에 위치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올린 크리스마스 영상에는 이강인이 마지막 피날레로 등장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독차지하는 느낌도 받았고요. 이강인이 프랑스의 축구 영웅 음바페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팔았다는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놀랍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상 외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울버햄튼의 윙어 황희찬인데요. 일단 황희찬은 직전 시즌에 자주 다치면서 유리몸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고 리그에서 선발 12경기, 교체 15경기로 총 27경기 출전에 3득점 1도움에 그치면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부상도 없이 각성하면서 교체 3경기 포함 18경기 만에 벌써 8골에다가 어시스트도 2개를 올리면서 공격 포인트 10개. 황희찬이 골을 넣은 팀 중에는 맨시티는 물론 리버풀,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뉴캐슬 등 챔스권을 다투는 강팀들도 다수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 울버햄튼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구단 최고 연봉자가 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케인 떠나면 유럽 대항전도 가기 힘들다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7위나 8위를 예상했는데 캡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나서면서 리그 초반 돌풍을 일으키면서 1위를 달렸습니다.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부상 악재를 겪으면서 연패를 당하며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3연승을 하면서 11호 골도 넣고 토트넘을 탑4까지 올려놓으면서 많은 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대로 배달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축구 매체인 골닷컴에서는 전반기 베스트 11에 손흥민을 선정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인 손흥민의 위상은 오랫동안 안전했다.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이며 8시즌 동안 리그 2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현재 개인 통산 2번째 골든부트를 노리고 있고 토트넘이 첫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상상을 하고 있다.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면서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 에버턴전을 승리로 마친 후에 손흥민은 자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런던 시민들도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팬들이 축구 관중 자격이 아니라 방청객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손흥민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 소리가 어딘가 익숙했는데 관중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한국 팬들이었습니다. 한국 팬들이 방청객이 되어주는 의리까지 보여준 거죠. 신기할 만하죠? 여러분은 지금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각 포지션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를 보유한 한국 축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한 선수의 영향력은 이미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대거 포함이 되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축구 나라가 되려는 순간은 상상도 못해봤는데요. 제대로 선물 받은 느낌이죠.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응원하시고 축구만이라도 좀 대한민국 하나 좀 되어봅시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4시 반 브라이튼 원정에서 소다클로스 손흥민이 다시 한번 연말 선물로 멀티골 선물해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